오늘 주제가 음, 원래 다 단백질이었어요. 제가 해놓은 거 보셨나요? 블로그에 언제 거? 최근에 지난주에 단백질에 대해 정리해놓은 거 그냥 살짝 훑어봤을 걸. 살짝 훑어봤어요.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보셨어요? 그냥 단, 살짝 그냥 그 점심시간에 살짝. 아, 단백질이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수분 이외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있고 단백질의 종류, 그러니까 단백질을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단백질 그러면 고기라고 착각을 하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체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된 거고 그 아미노산은 현재 국내에서는 어, 의약품 쪽에도 안 돼 있고 식품 쪽에서도 아미노산의 섭취에 대해서는 기능성으로 인정을 안 해놨지만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노산을 전부 다 찾아서 하나하나 그걸 해놨는데 제 블로그에 보면 바로 이거예요. 아미노산 종류별로 다 해놨잖아요. 아미노산에 대해서 종류별로.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아미노산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그게 단백질의 역할이 뭔지,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 성장에 필수적이고, 면역에 필수적이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콜라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다움에서 콜라겐 이외에 관절을 만들 때 이 근육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피부의 아름다움뿐이 아니라 근육이 잡혀지고 체지방이 줄어들면 체형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한 게 얼굴뿐이 아니라 몸이 바뀌면 그래요. 몸이 바뀌면. 그래서 단백질의 결핍 증상들을 보면 뭐 성장장애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손발톱 이상이라든가 성기능 그리고 피부 윤기 그리고 소화기 질환 뭐 효소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의 세부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 필수아미노산 9가지랑 그리고 준필수아미노산 1가지 해서 발린, 로이신, 이소로이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메티오닌, 히스테딘, 뭐 페니랄라닌, 라이아신 그리고 마지막에 L아르기닌까지 해놨는데 어,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는 필수 아미노산을 9가지가 아니라 8가지로 배웠어요. 8가지를 배웠다가 한 가지가 늘어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준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하나가 또 늘어나서 이 L아르기닌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르기닌 이게 왜 준필수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필요가 없어요. 안 먹어도 돼. 만들어져.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이 아닌 경우에, 자, 그럼 건강한 성인의 기준이 뭐죠? 지금 딱 허리를 다치셨잖아요. 그럼 몸이 아픈 거네. 만약에 몸살이 났어, 감기 걸렸어. 이때도 몸이 아픈 거거든요. 이때도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린애들,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도 정상적인 성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이 L아르긴이라는 준비사민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혈압을 낮춰주고 협심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혈소판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자, 그 혈소판을 응고시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는 응고라는 부분에서 그럼 피가 뭐 굳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혈소판이 응고가 안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기 전에 딱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딱지가 안 져. 그럼 혈관 안에 혈액이 돌아다니는데 혈관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 이게 부족하면 혈관 벽을 못 막아줘요. 그러니까 새는 거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높여서 발기부전, 남성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남성 성기능이 떨어지겠죠. 지금 우리 나이가 40대, 50대면은요, 아직도 일주일에 3번, 4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많이들 나오는 뭐 재밌는 카툰에 이런 거 보면 웹툰이라는 거 보면 아내가 모욕하는 거를 보면 도망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성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모근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혈당 수준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원의 활력을 도움 주고 피부 트러블 개선해주고 불안감 완화해주고 항산화, 면역, 신경질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항아리 이론이거든요. 제가 맨날 그림으로 그릴 때 댐을 이렇게 막으면 물이 어디까지 차겠냐라고 표현했을 때 요만큼밖에 없으면 요까지밖에 안 찬다. 빠지면 이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요만큼밖에 물이 안 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몸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에 옛날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8가지라고 배웠지만 우리가 근데 9가지라고 바뀌었다가 지금은 준필수 아미노산이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L아르닌이 이 중요성까지 같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10가지가 균형이 다 맞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 제품 안에서 이 10가지가 다 맞춰져 있는 거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프로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 보통 8가지 맞춰져 있고 8가지도 근육을 키워낸다거나 이쪽에 그 웨이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육을 키워내는 거는. 그리고 근육을 키워낼 때 당연히 근육을 찢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로틴 이외에 근육을 찢을 만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쳐가 있어진 거 말고 운동을 해야 되는 열량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웨이 프로틴은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먹으면 반드시 살이 쪄요. 예, 빵이 커지면서 살이 찌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걸 막으려면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해야 돼요. 김종국이 운동하는 것 마냥. 근데 우리 거는 칼로리가 거의 없죠. 근데 이거 10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미노 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데 단백질 자체가 분해를 해야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맛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미노는 단백질이 완전히 다 분해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소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입에서의 탄수화물 소화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입에서 탄수화물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도 소화가 돼요. 하지만 주의 기능이 탄수화물 소화인데 주 기능을 넘어서서 일단 소화가 필요 없는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맛이 나요. 단맛이. 단맛은 빨리 내려버려. 예. 그러니까 소화가 필요 없는 물질들이 단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이라는 거는 소화를 편하게 하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는데 이 단맛에 대한 중독성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주로 내는 게 탄수화물 계열이고 그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단박 중독이 마약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약보다 27배가 강한 그 설탕 중독, 단맛 중독인데 그것 때문에 겁을 내요. 당뇨 있는 분들이.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거를. 근데 아미노산 섭취가 소화기관을 안 거치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다 그러면 소화액이라든가 이쪽에 그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화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아미노산은요, 소화가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흡수가 빨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흡수가 빨리 일어나면 근육의 형성이라든가 이쪽도 빠르단 말이에요. 빨라서 자, 근육이 충분히 형성이 되면 단백질, 그러니까 그 혈당이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다거나 이럴 때 얘들을 빨리 소진을 시켜줘야 돼요. 혈당이 쌓여 있다는 건 혈액 안에 당이 들어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빨리 다 소진을 시켜줘야지 가서 인슐린이 세포에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슐린이 세포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세포 안에 넣어줄 만한 데들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안 써가지고 쌓여 있다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혈관의 적체가 되는 거죠. 이게 혈당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육량을 늘려주면은요, 근육 양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건 늘 곳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 근육을 쓴다라고 하면은요, 그걸 창고를 자꾸 비워버리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창고를 자꾸 비워주면 거기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적당히 드신다라고 표현하면, 적당히 드신다 그러면은 창고를 비워주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넣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백질 먹어. 그러니까 주로 어디로 가냐면 피부라든가 모발에서 이런 데로 가겠죠. 근데 근육으로 넣어주려면 특정 부위에 넣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제 더 먹어야. 그러니까 더 먹는 거 이외에 특정 부위에 넣어주려면 특정 부위에 네 근육에 필요한 근육에다 넣어주려면 운동해야지. 그쵸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부위에 대한 운동. 그러면 지금 허리가 다쳤단 말이에요. 허리가 다친 상태에서 어떠한 운동을 해야지 거기로 들어갈까요? 나 지금 스쿼트 하려고. 스쿼드를
그렇게 삐끗한 상태에서 아니 이거 앉았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네, 해야 돼요. 그런데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를 움직인다 그러면 더 힘들겠죠. 제가 계속 그림으로 그렸던 관절의 구조에서 연골이 있고 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있고 근육과 힘줄이 있고 이렇게 계속 그리잖아요. 이게 활액이 중요하고 활액이 채워져야지 연골이 채워지고 뼈는 여기까지만 자란다. 여기를 통해서는 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늘어나지면 이게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늘려주려고 하다 보니 잘못하면 얘들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얘가 움직인다고. 이게 움직이면 지금 삐끗했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염증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신경선이 지나가는데 신경선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데 이때 가장 좋은 건 스트레치 시켜주는 거거든요. 늘려주는 거. 거꾸리야. 예, 거꾸리하고 늘려주는 거야. 근데 단순히 늘려만 주면은 얘들을 휴식시켜 버리면은요. 근육이 오히려 줄어. 근육을 줄으면은요. 늘려주는 행동을 할 때는 편한 것 같은데 딱 스톱하면은 더하죠. 그리고 보호대, 압박 보호대를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압박을 시킨다는 건 얘들을 안 움직이게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아파, 덜 아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은요.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압축이 돼 있어서 얘들이 죽어 오히려 더. 그러면 허리가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스쿼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쿼트의 기본적인 이게 뭘로 하는 거죠? 스쿼트는? 스쿼트 허리 운동 아니잖아요. 다리 허벅지. 네, 허벅지 엉덩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쿼트를 잘못하면 허리가 망가진다고. 잘못하면 무릎도 망가져요.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네, 90도로만 딱 내려갔다가 네. 그대로 올라와주고 네. 계속 그러니까 허벅지하고 엉덩이 종아리 힘으로만 움직이를. 그쵸. 허벅지하고 엉덩이 엉덩이 힘으로 하는데 골반이 있고 이제 척추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척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골반 밑에 근육과 골반 위에 근육이 있어요. 이게 근육이 좋아지면 애프립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 나이가 들면은 이게 빠지면서 엉덩이가 처지고 이게 빠지면서 새다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얘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키워주면 이거랑 연결된 근육이 여기 또 있는 거죠. 이 근육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근육을 세워주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이렇게 죽죠. 그건 아니고 네, 앞으로도 안 되고 네, 안 되죠. 앞으로 수그렸다 올리는 것도 안 그것도 안 되죠. 안 되고.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거 방법 있어. 뭐요? 걷고 뛰면 돼. 에? 걷고 뛰면 돼. 이게 지금 제가 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냐면 생각을 뒤집어야 돼서 그래요. 자, 근육이 등 근육이라는 걸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등 근육이 위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활배 쪽부터 내려오는 이 근육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 근육 전체를 등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살려내야 돼요. 자, 등 근육이 쭈그린다고 해서 살아나요? 그러면은 근육은 압축을 시켜줘야 살아나요. 수축 운동을 해줘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당겨주는 운동을 밀어주는 운동보다 수축 운동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수축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등 근육을? 냉장고에 들어가다 나와야지. 아, 진짜. 냉장고가 아니라, 자, 봐봐요. 배. 그 똥배. 똥배. 없는 엉덩이. 자, 배. 똥배. 없는 엉덩이. 그리고, 이게 뒤로 활배 운동하면 되겠구나. 자, 이 상태가 있고요. 근육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근육에 이걸 좀 세워준다 그러면, 활배 운동 이걸 해. 그렇죠. 활처럼 얘를 몸을 휘어주는 거예요. 활배 운동이니까. 예. 엎어져서 얘를 근육을 수축, 압축 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건데 압축하고 잠깐 이렇게 쉬울까요? 아니면 압축 시켜만 놓고 버티는 게 더 힘들까요? 버티는 게 더 힘들지. 관절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수축해놓고 당겨놓으면 다시 원상 들어가는 게 쉽겠지. 가만히 있는 게 쉽죠. 근데 계속 이렇게 휘어놓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관절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버티는 운동이 관절한테는 되게 더 쉬운 운동이죠. 관절한테는 쉬운 운동인데 근육 입장에서는요, 버티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럼 더 어려운 운동이네. 어려운 게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쉬운 건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쉬운 게 없는, 그러니까 쉬운 게 효과가 없는 거랑 어려운 게 효과가 있는 거랑 이게 동시에 병행되는 거잖아. 활배 운동이라 이걸 하셔야 돼. 이거를 할 때 더 효과적인 건 트위스트 활배거든요. 아, 아니요, 그렇게 말고. 그래. 트위스트 활배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졸라매를 그리는 거예요. 자, 트위스트 활배 뭐냐면은 얘가 들어올릴 때 얘가 들어올려. 자, 그러면 근육이 여기랑 여기랑 써요. 그리고 얘가 들어올릴 때 얘가 들어올려. 그러면 근육이 여기랑 여기가 써요. 그러니까 엎어져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 응? 아니요, 그냥 올린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힘을 써요. 근데 이 원리가 마사지나 안마를 가보면 안마에서 대각으로 펴주는 상황들이 있어요. 대각으로 펴줄 때 이게 릴렉스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관절 자체가 거꾸리 할 때처럼 늘릴 수가 있어요. 관절 사이의 간격을. 그럼 관절이 편해져요. 편해지는데 근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네, 근육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바닥에 엎어지시는 게 좋아요. 이불을 깔든 요가 매트를 깔든 깔아서 바닥에 배 깔고 누우셔서 트위스트로 들어올리세요. 그리고 운동 직후 1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빨리 여기 필요한 영양소를 드시는 거야. 그래야지 일로 가요. 그런데 일로 가게 할 때 1시간 이내에 도착을 시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이내에 도착을 시키려면 소화가 되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면 빠른 걸로. 그쵸, 빠른 걸로. 그래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단백질의 형태로 드시는 게 더 낫고. 왜냐면 소화를 써야 되거든. 인간의 몸은 안 쓰면 퇴화해요. 나이가 먹으면서 50견이 오는 원인도 그래요. 50견에 발생하는 그 부위의 근육을 안 써서 그래요. 그 이외에도 소화기능의 장애라든가 혈액순환 장애, 이 두 가지가 겹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써서 생겨요. 이걸 써주는 운동 방법. 이게 허리를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허리 삐끗했을 때. 그리고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본인이 알잖아요. 왜 다쳤는지를. 허리를 뭘 들어올릴 때 꼭 선전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빨래 바구니를 들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서양 영화에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드럼통 같은 빨래 바구니를 여자들이 옮길 때 테이블 놓고 거기에 올려서 그거를 끌어안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밑에서. 네, 밑에서 그냥 바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자주 망가지게 되죠. 가뜩이나 우리는 체형상 허리가 길어. 롱요라고 하죠, 롱요. 짧은 다리, 긴 허리. 그럼 이거랑 연결을 해서 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쉬운 거랑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운 것, 편안한 것, 그리고 어려운 것. 자, 쉬운 것, 편안한 것을 생각을 하면 쉬운 것, 편안한 걸 계속하면 뭐 한다? 퇴보한다. 어려운 것을 계속하면 발전한다. 자, 쉬운 거, 편안한 거 하면 퇴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도 이렇지만 내 인생에서는요. 쉬운 거, 편안한 거를 한다라면 퇴보하는데 쉬운 거, 편안한 게 뭘까요? 내가 평소에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도저히 없는 거. 예. 그리고 어려운 것이라면은요, 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안 하던 거니까. 안 하던 거. 사람들은 그러면 쉬운 거를 좋아한다, 어려운 걸 좋아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99%는 쉬운 거. 그쵸. 어려운 걸 좋아하는 인간은 없다. 아니 있어. 있어요? 정신병자죠, 그러면. 정신병자 아니 정신병자가 아니지. 그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만 있잖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이 어려운 것을 했을 때 된다 그러면 자기는 발전하고 싶어 해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어려운 걸 기꺼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것을 습관화를 만들어 버리면, 습관화가 안 된 거 어려운 거니까 습관화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쉬운 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왜 못할까? 안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안 해서 못하는 거다. 그럼 무엇을 안 했을까예요. 내 습관화가 안 돼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습관화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꼭 아메이 비즈니스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가 쉬운 걸로 편하게만 했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고모양 곱골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에 아메이를 결정을 했거나 아메이 비즈니스를 아니면 바꿔보고 싶은 욕심에, 욕망이 아니라 욕심은 뭐죠?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경쟁심, 자존심만 불러올 수 있어요. 그거에 선택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욕심에 욕망에 선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니까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 걔가 무엇을 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만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귀찮아. 뭐 쉬운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인생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안 하던 거 어려운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발전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안 하던 거 어려운 거 하려니 이런 게 있어요. 쉬운 거를 안 해야 어려운 걸 할 시간이 생겨요. 쉬운 거를 안 해야. 제가 오늘도 또 말을 하려다가 참다가 약간 틱틱거렸는데 왜 눈 뜨고 TV를 켜? 그것도 오락 프로를. 쉬운 거잖아요. 또 고민했어요. TV를 뽀개버리고 싶다. 창문 열고 던질까? 좋은 생각 같아요. 밑에 내가 쉬운 거라는 거죠. 치워줄게, 사람. 하던 대로. 그렇게 되면 해야 될 거를 못 해요. 해야 될 거는 뭐죠? 지금 나한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계속 주장하는 거. 고기러 이외에 고기러 5가지잖아요. 5가지에 왜 텐코아를 얘기하겠어요? 텐코아의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래야지 만난다. 이 과정이 없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한다,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건 핑계죠. 다 만나고 다 먹고 다 쓰고 다 하고 살아. 네, 다 하고 살아. 단체로 모이는 것만 안 되는 거지. 계속 좋아졌다니까 맨투맨이라. 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데 이걸 핑계를 한다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였는데 이걸 핑계를 대. 또 자기는 제품을 모른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제품을 왜 모를까라고 보면 자기가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거죠. 제가 한 것처럼 단백질 하나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공부되지. 공부돼요. 이 자체가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자료의 생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을 가르치겠다고 데모북을 만들어서 그 데모북을 다른 사람들이 사가고 그리고 책을 출간할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데모북에 책을 출간해서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자료는 사장님이 그걸 쓰면 안 되겠니? 그 자료를 주기에는 그렇고 책을 드릴게요. 몇 권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책을 만드셨어요. 사진만 바꾸셔서. 사진을 세워다 찍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어차피 그분이 내 저작물을 가져간 거지만 나는 허락을 해드린 거거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출간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제가 그 2,500권 만들었어요. 2,500권. 근데 자라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는요. 누군가에게 계속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사님은 자료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게 아메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이라고 불러. 근데 그거를 만들어 줬어요. 만드는 나는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책으로 만들었을 때 책을 받는 내 파트너들은요? 쉬운 거지. 되게 쉬운 거죠. 근데 그 쉬운 걸 줬는데도 책을 안 봐. 지금 나와 있는 초이스요. 초이스가 이번에 또 이제 바뀌어서 출간했어요. 제가 저번에 30권을 산 거 알 거예요. 제가 보통 사면은 한 권 사는 일은 없어요. 적게는 5권, 배달시키면 10권 이상 막 이렇게 시켜요. 사올 때는 5권이지만. 왜 그러냐면 무겁잖아. 근데 그걸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해봐요.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2,000원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2,000원에 나올 수가 없는 책자예요. 아무리 대량으로 찍어내도 2,000원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2,000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지는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아니 단순히 인쇄만 하려고 2,000원을 넘어가는 책자가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건 아메이 입장에서는요 손해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왜 판매를 할까? 회원들의 비즈니스를 돕게 되어 있잖아요. 아메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들의 비즈니스를 돕게 시스템화 되어 있으니까. 그럼 회원들의 비즈니스를 돕게 만들어진 그 책자가 만약에 비리비리 골골이라면 소용이 없겠죠. 거기에는 압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이스를 참고서 삼아서 봐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하는 거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정리를 해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 있냐면은 사이트에 있어요. 이 초이스와 사이트 두 가지를 보면 사이트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이 돼 있고 초이스는 압축되어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를 계속 내가 눈여겨본다 그러면은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를 세일링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포인트를 내가 찝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놓으니까 누군가가 제품을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야. 가령 제가 건강 상담을 할 때 건강 상담에서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 때문에 전 다 기호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비타민 A가 필요해, 아연이 필요해, 셀레늄이 필요해, 철분이 필요해, 오메가3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제품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자고요. 세로토닌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기호들을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고요. 그 기호 숫자 그거 있잖아. 그 화학 공식. 사이트에 상단에 검색창에 비타민 A라고만 쳐도요 비타민 A 다 나와요. 비타민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아연이라고만 쳐도요 다 나와요. 콜라겐이라고 쳐도 다 나오고요 쭉 나와요. 그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단백질이라고 쳐도 쫙 나와요. 프로틴 쳐도 쫙 나오고요. 가지가지로 다 키워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치면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사이트 상단에 들어가 있는 이 돋보기 표시가 왜 있는지. 상세. 돋보기 표시가 찾기 표시잖아요. 찾기. 상세. 찾기. 그러면은 비타민 A라고 쳤다고 가정하자고요. 비타민 A라고 쳤어요. 비타민 A라고 쳤는데 이 비타민 A에 대해서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몇 가지 제품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비타민 A의 역할을 안다 그러면 각각의 제품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비타민 A의 역할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영양소 하나하나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제품을 공부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묶어서. 묶어서 봐요. 근데 영양소 하나하나랑 제가 하는 논리장부학이랑 이게 연결돼요. 이게 연결되면요, 제품은요, 어떤 제품을 갖다 놔도 다 연결돼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려면요, 너무 전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고 사이트랑 초이스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있으니까. 이거 다 공부하시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다 경험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상담할 때 이것만 해주면 부러워서 이쪽으로 가려고. 왜 쉬운 길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그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딱 들어가서 아이고야 안 들어가시는 거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쪼가리를요, 어떻게 퍼즐을 맞추냐거든요. 이거 그렇게 쉽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 사장님한테 어려운 건 뭘까요? 첫 번째,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에 제가 왜 이 돋보기라고 표시를 할게요. 스마트폰은 조그만 화면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조그만 화면에. 이 조그만 화면에 모든 걸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호들로 되어 있어요. 햄버거 표시라고 알아요? 짝대기 3개, 점 3개, 점 3개, 뭐 집 표시, 뭐 이런 표시, 돋보기 표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얘들의 의미를 알면 돼요. 또 설정 표시. 그러면 이걸 누른다고 해서 핸드폰이 빠개지나요? 얘들이 보통 요 사이드나 상단. 예, 이 사이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들만 찾으면 이 기능은 다 봐요. 그런데 핸드폰을 만약에 이걸 외운다고 가정하자고요. 필요에 따라서 업로드를 할 때, 창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요. 위치가 바뀌어, 이 안에서.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표시들만 보면 돼요. 이 표시들만, 이 표시가 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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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찾아지는데, 이거를 안 봐요. 안 보고 익숙하지가 않아. 이거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 보는 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놈의 오디오가 또 문제야. 오디오가 옛날처럼 테이프로 들어와도 문제고 CD로 들어와도 문제인데 CD나 테이프 이외에 지금은 다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변화를 해서 MP3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바꾸실 수도 있어요, 직접. 핸드폰을 갖다 차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차 연결 지금도 안 하셨어요? 어? 그때 해드렸잖아. 유튜브? 와이파이로 연결해드렸잖아요. 돼.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데. 네. 여기 안에 지금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냥 쉽게 허리를 다치신 게 5년만 젊었으면 다쳤을까? 딱 그 상황에서. 그것도 다쳤겠지. 그건 다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어. 다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에서 다칠 확률이 그건 모르지. 더 적을걸? 근데 5년 전보다 체력은 더 안 돼. 5년 전에 비타민을 잘 안 먹을 때의 체력과 지금 비타민을 먹을 때의 체력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 더 젊은 것 같은데.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뉴트리아이트를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자만할 수가 없는 게 세월이라는 시간적인 공격은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뭐든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나이 먹는 것만큼 운동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시간이라는 게 무한해요. 시간은 무한하지만 또 시간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시간이 유한한 거예요.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지. 네, 없어요. 어차피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과 다르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이다. gift, 선물. 오늘의 나는 어제가 보낸 선물이야. 내일의 나는 오늘이 보내야 될 선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요. 왜 살아? 어제 내가 잘못 보낸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똑같이 다시 그냥 편한 대로 산다 그러면 하던 대로 내일 또 마음에 안 드는 선물로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바꾸는 것이 탱코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상담을 하다가 참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거 해놨더니 한 번 올려. 착실한데. 아니 거기에 올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착실하게 한 번 올리라고 그랬더니 네. 진짜 한 번. GDS 할 때도 속이 뒤집어진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라. 그리고 온라인에 어떻게 해라라고 했더니요. 댓글이 언제 달리는지 알아요? 5분 전에. 빠른 사람이 그날 낮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그 얘기는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일주일 안에 그것조차도 안 했겠죠.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SNS 2개 이상, 유튜브 하나 이상을 요구했었어요. 근데 너무 가혹하다고 자꾸 그래서. 누가 그랬냐면 스폰서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서. 근데 왜 가혹했겠어요? 제가 몇 개 올라가죠? 일주일에? 저 일주일에 SNS 10개 이상 올라가고요. 아니, SNS 중에서 블로그만 10개 이상 올라가고요. 유튜브 최소한 5개 이상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2개, 1개를 해놨는데 그게 가혹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권장사항이고 탈락 조건은 하나 이상 안 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하나 올라와. 그것도 마지막 날 오후에. 그거 까딱 놓치면 다 탈락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그거죠. 매일매일 해야 될 거. 고개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해야 될 고개러들을 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걸 이렇게 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요일별로. 지난주에 낸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만들어 놓은 거죠. 제 특징이 그거예요. 뭐를 해야겠다.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날 밤에 만들어내버려요. 내일 해야지? 아니야. 그냥 밤에 컴퓨터 켜버려요. 내일 해야지 그러면은요. 아침에 눈 뜨면 이따 해야지. 이따가는요. 피곤한데 또 내일 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해야지로 하거든요. 그거 하나 올라온 게 이것 중에서 하나 올라온 게 사과가 올라왔어요. 일상적인 이야기 사과 목요일날 본 거야. 그리고 금요일날 안 올라왔어요. 토요일날 본계적 안 했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지켜봐야죠. 내일 제품이에요. 하나씩 해나가지 않으면 죽여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